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송강별곡으로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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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악이 안 나오는군요. 저만 이렇게 음악이 들리는군요. 네. 이 시그널을 들으시면 우리 PD님의 연배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MZ세대, 저희는 버터. MGM입니다. MZ.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노벨상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BTS 생각한다면서요? 맞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번째 공개 찬성 입장이 나왔습니다.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데요. 이 여당에서 이 탈표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힘부터 들어보죠. 예. 뭐 당론과 다르게 투표할 분들이야 계시겠죠. 지금 네. 5분이 공개적으로 밝히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야 있을 건데 이게 지금 가결에 필요한 17표까지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예. 그 특검 법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첨예한 법안은 읽어보고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 원내 지도부가 많이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어느 검사가 수사하게 해주세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 법제는 전 세계에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고르는 그런 법안이에요. 아무리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내용의 특검 법안에 동의할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결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의견을 매일매일 또 입장을 바꿔서 발표를 하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탈표 하나씩 끌어오는구나 뭐 이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제 김근태 의원 이제 5번째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안철수계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예. 표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안철수 의원 플러스 안철수 의원과 같이 국민의힘으로 오신 분들이 3분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4분 정도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웅 의원이 본인 포함해서 5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최대 9명.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최재형, 유이동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연락 안 되는 분들도 뭐 4-5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7까지는 되진 않지만 네. 어쨌든 2자릿수는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재형 의원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만 그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동조론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낙천자들의 어떤 서운함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어쨌든 만난다고 했잖아요. 데이트를.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거절할 마음이면 만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면 일단 반 정도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7표를 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22대의 어떤 당선인들도 많이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22대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표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박주민 의원이 만났다는 사람 숫자가 일단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찬성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저희가 한 6시간 있으면은 결과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자꾸 공개적으로 탄핵을 운운해요.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햇볕 정책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건 햇볕이 벗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운운하면은요 더 특검에 찬성을 못해요. 오히려 다 똘똘 뭉쳐서 반대표 던지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 시장은요. 특검 찬성에 기우는 의원은 소신보다 몽리다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당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뭐 소신이라고 하는데 몽리 부리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홍준표 시장도 이제 좀 독한 말씀 그만하셔야죠. 매일같이 SNS로 지금 뭐 남을 돌아가면서 저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당내 인사는 어떤 분일까. 그동안에 뭐 또 한동훈 위원장도 많이 공격을 하시다가 이번에 또 뭐 안철수 의원, 최재형 의원 이런 분들을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 차례는 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공개적으로 날선 언사라는 것은 홍 시장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그 소신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건 홍 시장께서는 예.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어떻게 있는데 보세요? 예. 적어도 뭐 민주당처럼 이렇게 다른 표를 던지면은
저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이 몰려가서 뭐 문자 폭탄 보내고 악성 댓글 수천 개 달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문화가 건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문화가 건전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아니 뭐 그게 뭐 건전하다고 제가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근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좀 수틀리면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부대도 있고 아스팔트 부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민주당도 사실 최근 들어 이제 강성 지지층이 생겼는데 과거에는 사실 제가 처음 국회 들어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런 강성 지지층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 너무 강하게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양당 모두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 VIP 경로설 어떤 경로고 또 이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는 내용이 직접 담긴 그 녹음 파일이 아니잖아요. 네, 뭡니까? 제3자의 전원 내지는 이건 전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형사법상으로도 이제 전문 증거는 엄격하게 증거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제3자가 누군가 카더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도 자체도 어느 지상파 방송사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국방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곧 직권남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야권의 논리는 여러 단계가 논리적으로 점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꾸 탄핵을 운운하는데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덧붙이자면 이제 국민의힘에도 한 가지 과제는 남아 있는 것이 네. 오늘 특검법이 부결이 되고 나면 사법적 해명에만 너무 급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로가 범죄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국민들께 경로는 범죄가 아니다. 뭐가 무슨 문제냐. 경로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경로는 범죄가 아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사실은 국민들 마음을 풀기 어려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제 특검법 오늘 표결되고 나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어떤 경로인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어떤 경로입니까?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하는 경로는 상관이 없어요. 네. 열심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온 거야?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경로는 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김기한 사령관이 박종훈 대령에게 혐의자라든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바꾸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꾸라고 한 거에 대한 근거를 국무회의에서 안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것.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 이게 경로설이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러면 또 듣고, 경로설에 대해서 김기한 그 사령관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본인의 육성으로 대통령의 경로 사실 유무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본인의 육성으로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설에 대해서 왜 거짓말 친 거예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하고 문자 주고받고 있는 지시사항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문자 같은 게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모여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수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로라는 게 대통령이 수사하지 마라 이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경로인지는 네. 나중에 대통령에게도 물어봐야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을 수색하는데 현장에서 지시를 그렇게 했네 이런 경로 했다는 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준영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다른 경로예요? 아니 그 예. 문제의 녹취를 우리 모두 다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뭐 거짓말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지금 앞서가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지금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녹음 파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거 누가 확보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해서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사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 사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공수처가 손을 떼고 특검에 넘겨야
올려야 되냐.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압의 증거가 그 가장 핵심 피의자인 이종선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 보내기 전에도 4시간 졸속 수사했잖아요. 아니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4시간 수사하면 인증하고 나중에 조서 확인하고 그러다면 실질적인 조사 시간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사라는 것이 아래서부터 피의자들 다 모아가지고 포렌식 분석해가지고 마지막에 주요 피의자 같은 경우는 딱 겨냥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래 수사도 되지 않는데 졸속으로 4시간부터 했다는 자체가 수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이거 담당된 검사도 3명이고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되고 고위직까지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특검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녹취 파일 확보가 수사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 말씀이죠. 아니 기초 수사를 지금 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요. 6시간 뒤에 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연금 개혁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모수 개혁이라도 통과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 지금 하겠다고 하는 연금 개혁이요. 모수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까의 문제입니다. 보험료율은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낼까의 문제죠. 지금 보험료율은 여야가 13%까지 올리는 걸로 의견 일치가 됐어요.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고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거고 민주당은 40%에서 45%로 올리는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45%인 자기 당 안을 얘기하면서 이걸 받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한번 촌극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4%까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 개가 다 근본적으로 이건 연금 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은요. 나중에 이거 다시 낮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7년에 연금 개혁할 때 60%에서 40%로 낮추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고서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물타기 하기 위한 용도로 연금 개악을 해버리면요. 이건 또 당분간 더 손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 민주당도 어차피 개혁할 거면 지금 하나 좀 더 논의해서 같이 하나 22대에서 첫 번째 안으로 하나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아주 의미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정치는요. 이 최선 대신 최선을 못하면 차선이라도 그리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1+1은 2라는 게 알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증세의 정치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머리로는 국민들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막상 돈을 낼 때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증세를 하는 거에서 되게 예민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여당도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제인 걸 알아요. 하지만 야당이라고 편하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든가 보험료율이라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아주 오랜만에 합의안이 이르렀으면 이거라도 조금 합의를 해 나가서 정치권에서 같이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OECD 평균의 보험료율이 18.2%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 9%에서 13% 그것도 8년 동안 0.5%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18%를 올려야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 1년이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연금 개혁은 세대 간의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또 합의하고 또 계속해서 좋은 방향을 22대에 찾아가자는 거죠. 네, 말씀 잘하셨네요. OECD 평균보다도 보험료를 훨씬 덜 올리는데 거기서 소득 대체율까지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대 간 이어달리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인 상태 내년이면은 뭐 0.6명대로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국민연금의 상황은 세대 간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세대 착취죠. 2030 40대까지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대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서 신연금부터는 뭐 확정기여형으로 가서 낸 만큼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뒷세대가 자꾸 앞세대의 부족한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메워줘야 되는 걸 이젠 단절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무 관심이 없다가 21대 국회 끝나기 일주일 남겨놓고 뜬금포로 갑자기 연금 개혁하겠다고
총색을 내니까 여당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 추가로 이런 네. 겁니다.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금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구조 개혁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해야죠.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형원 변호사님의 말에 저 거의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연금, 구연금도 저는 나중에는 좀 분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KDI 안에 좀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이론은 맞다니까요. 그걸 정치권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짜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26년 동안 안 돼 왔기 때문에 일단 합의된 거라도 좀 해놓고 22대 때는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말한 것처럼 구조개혁을 좀 해나가자. 그리고 아니 소득 대체율도 국민의힘도 어쨌든 간에 43%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45%예요. 추가로 좀 제가 추가 질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뒤에 고갈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네. 해외에서는요. 뭐 네. 캐나다 150년 그리고 일본은 100년 뒤에 네. 200조 이상 줄게 확보가 1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모수개혁 지금 1%를 올리면 그게 한 100조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죠. 이걸 그냥 합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치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은 고려 없이? 합의를 하고 예. 이거 합의하면 한 7년에서 뭐 합의하는 9년 것 정도 자체가. 예. 9년 정도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언발의 그렇게 오준누기 아닙니까? 언발의 노준누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26년 동안 언발의 오준누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핵심인 게요. 예.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지금 오늘 아침에 어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예. 이거 하면 그나마 9년은 벌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이번에 땜질식으로 이렇게 연금 계약을 해놓으면요 당장의 구조개혁 논의가 안 돼요. 지난 국회에서 했잖아. 몇 달 전에 했잖아. 작년에 했잖아. 2년 전에 했잖아. 이러면서요. 9년 벌어놓은 거 9년 그냥 까먹습니다. 2007년에 보험료는 못 올리고 소득대체율만 낮춰놓고 17년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말자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보면 예. 그래서 국힘에서도 사실 예.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은 합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노련한 정치인의 마인드에서. 이건 정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매주 나오는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총선 참패 패배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레밍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요. 홍준표 시장이 위드훈이 1호 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드훈이 1호 회원. 예, 무슨 말이죠?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함으로써 오히려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이름이 등장을 하고 등판의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과격한 언어로 공격할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혹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재건 방향이나 비전이 뭔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날선 언어로 공격만 하면 여기에 보수의 품격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것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 끝나고 저격하기 시작한 게 총선 다음 날부터예요. 4월 11일부터인데 네. 오늘이 지금 5월 28일이니까 벌써 48일째거든요. 48일간 한 2, 3일이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근데 같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저격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과 더불어서 사실은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 뭐 홍준표 시장이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뭐 언어가 셌다 이 표현이신 것 같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네. 해석을 하기 어려운데 네. 전 종합적인 느낌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위드훈이의 유료 회원처럼 해서 한동훈을 위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권의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내공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예. 당대표 되면은 분명 망신당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빨리 자극을 해서 나오게 하려는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총선 참패 책임 소명인데요. 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이제 비윤이냐 친윤이냐를 넘어서 비윤이냐 반윤이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당정 관계가 혼돈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제룰이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도부를 흔들어댈 겁니다. 황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대통령 탈당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해결책을 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표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동안에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약 40일, 50일, 2달 만에 해결이 된 건지 네. 그러니까 정치도 전문직인데 도서관 가서 SF 소설 좀 읽었다고 그 능력이 다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은 본인이 이제 세력화에 나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드훈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흩어져 있는 세력은 따로 놔두고 어쨌든 원내 좀 세력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뭐 백서를 만드는데 많으냐 하는 것도 한동훈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내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대표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당내 견제라고 봐야 됩니까? 나경원 당선인의 얘기는 반반이겠죠. 반반. 본인도 네. 당대표에 나올 의중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견제 의도도 있겠지만은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일말의 진실 현실도 담고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은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당대표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된다면. 예. 되고 나서의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는 총선 때처럼 질서 정연한 리더십이 확립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 왜? 임기 중에 선거가 없거든요. 대권 예. 주자는 25년 9월까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질서 정연한 리더십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한 중요하죠. 과제가 예. 아니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은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 4가지가 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의 얘기가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 되면 스크래치 날 것이다. 뭐 이건데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당선인이 네. 사실 처음에 총선 막 끝나고 나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였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네. 완전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나경원 당선인이.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 발언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개혁도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야 된다. 예. 야당하고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KC 인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최근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젠가요? 예. 끝내야 되네. 개헌을 해야 예. 되는데 임기 단축을 전제로. 예, 끝내야 되네. 그래서 예. 당대표를 나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보고 나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을 딴 송강 별고 꼭 나와주셔야 돼. 다음 주에도.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